안녕하십니까? 마잘의 대표 강사 이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보신 세계인, 지구인, 한국인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종 스터디와 세미나를 통해서 호흡하고 같이 공부한, 그러면서 같이 만난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느냐? 바로 이 마잘 유튜브를 통해 기술과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영상 강의, 각종 바이럴 강의, 그리고 각종 헤어 상식, 각종 리뷰 등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헤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정말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마잘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구독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냐면 바로 자, 오늘은 연화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법 소프트닝. 연화란 무엇인가? 연화는 김연아가 연한가? 웃긴다고요? 과연 우리는 매일 펌을 하고 매일 열펌을 하는데 과연 연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화에 대한 기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맥심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등장하는 연화만 연화가 아니라 우리가 시술하는 바로 이 펌의 세계, 굉장히 중요한 이 연화라는 기준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연화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모발이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바로 펌의 근간은 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게 바로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자, 그런데 펌이라는 건 환원만 시키면 되는데 왜 연화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그리고 연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날 보는 연화 도대체 무엇인지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 그 기준을 오늘 확실히 잡아보자고. 확실히 침이 튀네. 자, 한번 가봅시다. 모발은 단순히 모발 속에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종 단백질들이, 각종 수분이, 각종 유분이 이 모발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이 CMC 구간에 어떤 이 간층 물질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발은 특별한 결합 구조가 있습니다. 약 4개의 결합 구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측세 결합.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수소 결합, 염 결합, 또 하나 바로 시스틴 결합이 있습니다. 시스틴 결합, 측세인 결합. 이 측세는 모발의 가로축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가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측세 결합과 주세라는 결합 구조가 있습니다. 주세는 바로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이 주세 결합은 이렇게 세로축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모발이라는 이 구성 물질, 이 케라틴 단백질은 단순하게 단백질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물질이 바로 어떤 특수한 결합 구조에 의해서 아주 단단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단단한 형태는 같은 굵기의 철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이 모발의 시스틴 결합 구조를 환원 절단시켜서 모양을 바꾸고
다시 중화제를 통해서 산화 결합시키는 펌의 원리를 시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화는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연화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로 연화의 기준, 바로 곱슬입니다. 그냥 내가 열펌을 하니까, 매직을 하니까, 세팅을 하니까, 아이롱을 하니까 연화를 봐야 되고, 연화가 필요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바로 이놈의 연화 때문에 머리가 다 녹고 타버리는 겁니다. 연화를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절대 모발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아요. 저 장사치들이 맨날 떠드는 그 복근하는 허위와 탈로 인해서 맨날 과연화를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 맨날 타고 녹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연화는 바로 곱슬이 있을 때 연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곱슬이 없을 땐 뭘 봐요? 곱슬이 과연 있느냐, 곱슬이 없느냐를 놓고 봐서 곱슬이 있을 땐 뭘 봐야 돼? 연화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곱슬이 없다면 굳이 연화를 안 봐도 돼. 환원만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환원만. 즉 시스틴 결합만 절단하면 돼. 곱슬이 있을 땐 연화를 봐야 돼. 연화란 무엇이길래 곱슬이 있을 때 봐야 되느냐? 바로 모발을 녹이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모발이 가지고 있는 시스틴 결합만 환원 절단시키고 알카리제에 의해서만 모발을 팽윤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곱슬이라는 결합 구조의 단단한 결합 구조, 일반 직모라든지 이런 모발의 형태보다도 더 많은 케라틴 양, 더 단단한 결합 구조에 의해서 모발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연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원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카리제가 아니라 바로 연화를 시키기 위한 침투제를 통해서 모발을 녹이는 행위, 부드럽게 하는 행위, 힘을 빼는 행위를 바로 연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기준이냐? 연화를 볼 땐 곱슬이 있을 땐 연화를 봐라, 곱슬이 없을 땐 환원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타입의 약재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개해 드리는 이 내용, 지금 구독하기 신청하십시오. 절대 구걸하진 않습니다.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곱슬을 피기 위해서, 곱슬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약재는 어떤 타입의 약재냐? 바로 크림 타입의 성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림 타입의 성상. 반대로 환원을 주로 시키는 타입의 약재는 어떤 타입의 약재냐? 바로 액상 타입의 약재라는 거야. 액상 타입의 약재. 즉 물로 되어 있는 약이냐, 크림으로 되어 있는 약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알카리제를 통해서만이 모발이 거칠어지고 연화가 되고 파워가 세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알카리제는 대체적으로 아민계열, 즉 모노에탄올 아민을 주로 쓰고요. 또는 옛날에 암모니아 많이 썼습니다. 요즘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아르기닌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 누가 비쌌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카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얘네들만 들어간다고 해서 머리가 강해지고 약이 강해지고 그래서 연화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바로 이 크림을 구성하는 물질과 액상을 구성하는 물질은 똑같이 알카리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크림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또 다른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소라는 물질, 영어로 우레아라고 합니다. 우레아. 또 하나 있어요. 세티, 아릴, 알코올. 이 조성의 물질이 하는 역할은 이 물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상과 점도가 조금 더 진해집니다. 얘네들이 적게 들어가면 물 타입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좀 들어가면 로션 타입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 크림 타입이 됩니다. 이 크림 타입으로 조성된 이 약재는 왜 크림으로 조성이 되느냐? 바로 이런 요소, 이 물질을 통해서
모발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결합 구조를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왜 녹여야 되느냐? 바로 곱슬이 있기 때문에, 곱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녹여서 환원을 시키고 열에 의해서 제대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연화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직 시술을 할 때 크림 타입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만 크림을 씁니까? 언제 써요? 아이롱 펌을 할 때도 그렇고, 디지털 펌을 할 때도 그렇고, 세팅 펌을 할 때도 그렇고, 왜 모두 다 크림 타입을 써야 되는 거냐고. 크림 타입을 미용실에 들어가서 창고를 열어보면 모두가 크림이야. 그 크림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걸 갖다 놓고 어디를 가? 베트남에 가서 크림 타입을 쓰고, 그리고 매일 열 처리를 한다면 모발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직이나 열펌을 시술하고 나서 두려운 이유는 바로 약제 선택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시술을 하려면 정확한 연화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연화를 깊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연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델을 한번 모셔놓고 진짜 매직의 세계가 무엇인지, 연화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한번 모시고 매직 시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건데요. 머리끝이 조금 지저분해서 머리끝을 좀 다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커트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마잘의 비밀병기, 바람을 가르는 커트의 전설, 특별한 분을 모시고 머리 커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공개로 들어갑니다. 왜냐? 아주 특별히 무섭고, 그리고 마잘의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화법에 관련된 매직 시술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역시 모델은 곱슬이 있는 모발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감고 나오니까는, 샴푸하고 나니까 모발 손상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모발들이 요즘 다 이래요. 그런데 모델님, 네. 어디서 이렇게 머리가 상하신 거예요 도대체? 염색이랑 고데기를 자주 해서. 네. 이쁘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자, 마잘 모델을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쁘게 한번 펴드려 볼게요. 기대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시술 들어갈 건데요. 자, 어떤 시술을 할 거냐면, 오늘 이 머리 일단 끝쪽이 굉장히 거칠고 손상이 많고, 그리고 속머리는 타상모에 곱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좀 푸실거리고,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매직기를 많이 대고 또 뿌염, 염색, 컬러 체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상했는데요. 자, 이 머리를 아래쪽은 약간 복구 매직 개념으로 강한 연화가 아닌 소프트한 연화를 통해서 복구 매직 스타일의 연화법, 그리고 속머리는 정통 연화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곱슬을 교정할 수 있는 연화법을 통해서, 일단 모발 손상이 많으니까는, 자, 마잘의 아미노로 영양을 좀 주겠습니다. 향이 어때요? 향 좋아요. 무슨 향이 나죠? 배고플 거예요? 자, 열 처리를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미스를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바쁠 때는 이렇게 드라이로 가볍게 말려주세요. 자, 지금 도포하는 거 이제 카카오 트리트먼트입니다. 산성 계열의 트리트먼트로서 모발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양 성분, 아미노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단백질 성분을 얘네들이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너무 엉켜 있을 때는 굳이 빗질을 막 하면서 시술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머리를 억지로 빗는다거나 하면은 이게 엉켜서 머리가 되려 늘어나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손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많이 엉키는 머리는 약재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양 처리를 할 때도 빗질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조물조물 기법을 이용해 주시면 시간도 많이 안 들 뿐더러 그리고 고객 머리에도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니까 사용해 보세요. 핸디 i5를 통해서 pH 5.2의 산성 예비 환원제를 통해서 모발의 손상 부위를 단단하게 경화를 시킵니다. 자, 지금 i7을 i7과 그리고 마자 그레이스 건강물을 두 가지를 섞을 겁니다. 근데 어떤 비율로 섞을 거냐면은 모발의 형태가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은 역사가 길다 보니까 더 많이 상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발의 손상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약을 원타치로 발라도 되겠지만은 모발의 형태가 아래쪽이 더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미 연화가 되어 있는 형태를 강하게 연화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연화를 강하게 안 볼 거예요. 그래서 i7이라는 pH 7.7짜리 약에 크림 타입 그레이스 건강물을 딱 20%에서 30%만 지금 혼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서 요걸 가지고 아래쪽에 먼저 도포를 합니다. 위쪽에 도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손상이 극심한 쪽에 먼저 약재를 도포를 해요. 왜냐면은 건강한 쪽에 약재를 도포를 하다 이 손에 묻은 약이 아래쪽에 닿으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먼저 약재를 도포를 하고 이따 버진 부위를 바를 때 버진이 딱 여기서 경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약재가 강한 약재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서 경계 부위에는 약한 약과 좀 강한 약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경계 부위가 혼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 띠를 딱 선을 그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띠 부위를 좀 강한 약과 좀 약한 약이 서로 교차돼서 경계 부위를 허물 수 있도록 약재를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더 쉽습니다. 약재 쓰기. 남아있는 약에 이렇게 크림의 비율을 더 높이면 크림의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자, 손머리에는 어느 정도 빗질을 해주는데 약재를 도포를 할 때 빗을 다 빗질을 해서 모발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엉키잖아요, 머리가. 이 머리를 막 억지로 뜯어내도 지금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도포를 할 때 자, 약재를 이렇게 두피에서 한 1에서 0.5cm 띄고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매니큐어 바르듯이 이렇게 빗살에 껴서 뿌리 쪽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끌어내려요. 이거 빗질을 하면 되면 위에 있는 약재가 흘러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자, 모발을 한 가닥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머리가 끊어져 버리네요. 그죠? 왜 끊어지는 걸까요? 절대 모발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약재가 들어간 그것도 크림 타입의 약재가 들어가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연화라고 그러죠. 연화가 뭐예요? 모발의 힘을 빼내는 것. 그래서 도끼질을 합니다. 모발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힘이 안 빠졌어. 이 안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인 힘을 주니까 당겨보니까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 연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발의 소프트닝 정도, 늘어나는 정도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연화가 안 됐을 때 뚝뚝뚝뚝 끊어지던 모발이 연화가 되면은 부드럽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어났을 때 연화가 완성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화법 많이 볼 거예요. 접어서 보는 연화, 또는 뿌리빗으로 이렇게 말아서 보는 연화. 그죠? 이런 연화법 많이 보시죠? 연화가 안 됐네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형태가 찌글거리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연화를 본다면 모발은 결국 가지고 있는 모발의 결합구조가 모조리 절단돼서 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다 빠졌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다시 힘이 생겨서 번쩍 하고 살아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화를 볼 때 건강한 연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득 차려서 소프트닝, 모발에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리고 돌아갈 때도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돌아가는 이 힘. 모발이 굉장히 지금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연화가 되면은 힘이 없어서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환원과 연화가 끝났다면 이 일제는 더 이상 모발에 잔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잔류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 모발을 계속 스토킹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델의 머리를 계속 더 푸석푸석하고 손상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제가 그 스토킹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바로 이지스가 합니다. 모발의 등전점을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모발에 잔류하는 일제 성분들, 여러 가지 침투제 성분들, 알칼리제 성분들, 환원제 성분들이 모발에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고열을 쓰는 그런 열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발에 일제가 잔류하게 되면은 그 고열에 모발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는 이 열펌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환원과 연화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웨이브 토닉 샴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모발이라는 거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일제를 통해서 환원 절단되고 연화된 모발에 지금 이제 이지스로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 뒤에 이 웨이브 토닉 샴푸가 해주는 역할은 모발의 단백질, 흩어져 있는 단백질들을 끌어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심할수록 바로 헹구내는 것보단 한 5분 정도, 뭐 바쁘면 한 3분 정도 괜찮아요. 이렇게 비비는 동안에 벌써 한 3분 정도 됐잖아. 그래서 좀 방치를 해서 이 샴푸가 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연화와 환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화 다 받고 이지스 했고 그리고 웨이브 토닉 샴푸 하고 지금 나와서 머리를 싹 건조를 시켰습니다. 자, 열보호는 세라틴과 H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라틴이라는 건 모발 내에 모피질 내의 단백질을 결합시키고 융합시키는 크로스 링킹 기법으로 만든 그런 복구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자, 그리고 이 세라틴 뒤에 H10, 이 H10이 해주는 역할은 바로 모발 겉표면을 보수해주는, 즉 윤기는 결국에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H10을 통해서 나옵니다. 세라틴으로 속을, 그리고 H10으로 겉을, 이렇게 두 가지로 열보호 처리를 해서, 자, 당기는 걸 170은 좀 꼼꼼하게, 그리고 아래쪽 170은 조금 가볍게 이렇게 힘을 조절하는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몸이 틀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길 때 과도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어깨를 올리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당기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거울 봐야 돼요. 거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매직기 잡는 법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내 몸의 중심을 놓고 엄지를 웬만하면 쓰지 않고 편하게 당길 수 있도록, 이런 기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지 오래 당길 수 있어요. 자, 매직기 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매직기 판은 듀랄루민이라는 아주 특수 소재 금속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서 당길 때 어떤 힘을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당겨주고, 또 이 판넬이 이렇게 0.5cm 정도 이렇게 판넬과 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뿌리를 살릴 때라든지 아니면 두피 가까이 들어갔을 때 너무 뜨겁지 않으면서 두피를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매직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력한 견압 구조를 위해서 지금의 이지스는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발의 산화력을 높여주는, 산화력을 증진시켜주는 산화 도움제가 되는 거죠. 강력한 산화력을 통해서 이 결합 구조가 보다 더 단단하게 결합해서 형태가 원래의 형태로 더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도포를 해줍니다. 같은 맥락이니까는 중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충분히, 대신에 중화제는 좀 충분히 들어가 줘야 돼요.
머릿결 한번 느껴봐봐요. 속으로 머리 한번 흔들어주고. 이쪽으로 안 들어갔었는데. 그쵸? 아까 전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완전 들어가죠? 지금 중화하고 나서 감고 말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연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연화를 공부했는데 건강한 연화를 시키고 어떻게 pH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프레스, 어떤 열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어떤 커트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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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오! 이쁘죠? 네. 기술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정확한 이론과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떤 마술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다양한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극소한 성물을 다루는 복구매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극손상이고 펄이 잘 안 걸리는 이런 모발을 컬을 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블랙백이라든지 아니면 탈색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커트의 신과의 만남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오늘 모델님 마음에 드셨어요? 완전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